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구도심 문제를 살펴봅니다. 구도심은 인구가 소멸되는 지방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광주의 대표적 상권이던 충장로 일대는 요즘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실일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찾는 사람도 적은 가운데 닥친 코로나19와 불경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는데요. 우종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장로는 광주 중심이자 호남 최대 상권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가게는 성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경기 불황이 겹친 최근 거리는 한산하고 상가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습니다.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충장로 이 길 안쪽으로 이렇게 공실이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충장로 한 점포에는 보시는 것처럼 임대를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골목에 빈 점포를 세봤습니다. 불과 20m 골목 15개 상가 중 12곳이 비어 있습니다. 유동인구 감소로 치안센터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구도심의 쇠퇴가 안타깝지만 상인들에게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뭐 한마디죠. 적자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간 거겠죠. 적자고 누가 계속 장사하려고 하겠어요. 충장로와 불과 250m 떨어진 광주 인쇄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몰린 인쇄업 중심이었지만 구도심이 쇠퇴하면서 이곳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거리를 인쇄 테마 특구로 만들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내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이 사실을 아는 상인은 드뭅니다. 우리들을 살린다고요? 도시재생 뉴딜 한다라는 게 있는데 뭐 느껴지는 바가 좀 있으신지? 그래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700억여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 끝나도 구도심이 살아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인쇄기 박물관을 짓고 좁은 도로를 확장하는 등 시설에만 모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많죠. 가게가 나가면 비면 줄어들어요. 일이 없으니까 자체가. 예전에는 그래도 이때쯤 되면 바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인구 유입 등 반등의 기회 없이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 구도심을 살리려면 지금까지 도시재생 정책을 평가하고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구도심 쇠퇴가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기적 성과만 강조되다 보니 남는 건 새 건물과 도로뿐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충장 22는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구도심을 살리고 새 예술인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충장 22는 국비 등 200억 원이 투입된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충장로를 재생시키는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이곳에 살며 주민들의 재능을 나눴고 상권 발전을 모색하는 상인들의 회의, 수요 카페는 벌써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 카페가 소중하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와 보니 동네의 소식을 알게 되고. 하지만 올해부터 충정 22의 도시재생 사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광주 동구로부터 건물을 맡은 사회적 기업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5월까지만 운영하겠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돈은 공과금 정도인데 코로나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 30명 정도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곳에 사는 예술인 등이 사용했던 공유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공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동구는 새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 고민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자치구는 마중물 시설을 짓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 끝난 후 건물과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4년의 사업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사업비도 부족하고 마중물에 물을 끌어올렸으면 이제 계속 물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성과만 강조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정권마다 새 건물 도로를 짓는 데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구도심 활성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 크게 짓고 끝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들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적절하게 배분하지 않는 거죠. 구도심을 살리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땜질식 도시재생 사업을 멈추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특히 지방대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속출하고 있고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까지 나오는 등 지방대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개설된 전남의 한 사립대 군사학과. 그동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지만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수시 모집 등록 학생은 7명뿐. 정시 모집은 지원자가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자가 0명인 학과는 이 학교에서만 3곳에 달합니다. 대도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그리고 목포에 있는 학생들은 광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남 지역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체 53개 학과 가운데 총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은 곳은 15곳으로 전체의 28%에 달합니다. 보건, 의료 계열 등 취업에 유리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줄줄이 미달됐습니다. 경쟁률도 더 떨어지고 수시에서 등록했던 비율도 더 떨어지고 좀 제 자체적으로 인식하기로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대부분 지방대들이 수시에 이어 정시에서도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서야 할 형편입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고 각종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수 인력 문제 등과도 연관돼 있다 보니 학과 통폐합 등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뭘 해도 안 된다. 인구가 없는 거를 좀 누굴 또 탓하기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만약 줄인다 해서 그러면은 재정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 수가 줄다 보니 문을 닫는 대학 인근 상가들도 늘어나는 등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예전에는 좀 친구들이 많아서 이 거리가 활기찼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매출은 줄고 또 학생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막막하죠. 각 대학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내년도 대학 입학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3만여 명 줄어든 39만여 명으로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감소 위기가 해마다 심해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다 보니 지역 대학들의 불안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은 수산식품 가운데 수출이 가장 잘 돼 바다의 반도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예 수출용 김만 따로 키우는 수출 전용 김 양식 단지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해외로 수출된 김은 6억 5천만 달러 이상.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수출액은 주춤했지만 여전히 김은 수산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바다의 반도체입니다. 김을 바다의 잡초로 여겼던 미국과 유럽 등이 점차 김의 맛에 눈을 뜨면서 수출의 길은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위생과 품질 안전성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만 충족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수입하는 수입국에서의 어떤 그런 그 건강상의 규제 같은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신안군은 아예 전체 김 양식장의 10분의 1가량인 1,050헥타르 면적의 북부권 김 양식장을 수출 전용 김 생산단지로 지정하고 채묘부터 수확, 가공까지의 품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를 쓰지 않고 김 양식장 주변 섬에서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등 바다 환경도 우선 보호할 계획입니다. 오염원들을 차단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친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수출 전용 단지 김 양식 어민들도 각오가 남다릅니다. 국내 생산되는 김의 4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만약 수출 성장세가 꺾일 경우 내수 시장 가격 폭락 등 김 산업 전반이 위협받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기자재 사용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등 청정 해역 조성에 앞장선다. 신안군은 수출 전용 김 양식장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에 김 산업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반도 추락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의 지구관 측 위성의 잔해물이 전국에서 목격됐다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후 광주 도심에서도 이를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위성 잔해물 추락에 대비해 경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광주와 여수공항에서는 출발 3편, 도착 3편 등 모두 6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의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낮 광주 망월묘역에서 열린 일주기 추모식에서 육아협과 이한열 기념사업회, 광주전남 추모연대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고인의 뜻을 기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결의했습니다. 배 여사는 민주화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숨진 아들 이한열 열사의 뒤를 이어 35년 동안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다 지난해 별세했습니다. 진보당이 출생 축하금 폐지와 육아수당 후퇴 등 광주시의 출산 정책을 규탄하며 원상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가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을 폐지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주던 육아수당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 것은 정부의 출산 장려 지원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광주시가 시행을 보름 앞두고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도 홍보 절차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